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아동 발달 심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동 0세부터 3세까지의 발달 과정이 그 아이의 인격과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0세부터 3세뿐만 아니라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의 발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0세부터 7세 때까지 혹은 9세 때까지 아동 발달 심리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 발달 심리를 살펴보는 것은 그 단계 때마다 아동들이 얼마나 충분한 심적인 배려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 그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결핍이나 공급 과잉의 심리 기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혹시 지금의 잘못된 심리 기제나 반응이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 결핍 또는 과잉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생겨지는 심리적인 역동이나 컴플렉스가 지금 우리 인간 관계나 또는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발달 심리 과정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0세부터 1세 때까지를 애착 단계라 그랬죠. 어태치먼트 단계라고 하는 이 애착 단계는 충분히 품어주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품어줄 때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살부터 2살 때까지를 익스플로레이션 단계, 탐험 단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탐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기거나 아장아장 걸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절하게 탐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는 연상력과 추리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가 2살부터 3살 때 단계인데 아이덴티티 단계, 정체성의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는 다른 친척집에서 어떤 짓을 배우거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배울 때 거기서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고 배운 짓이나 말을 또는 행동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는 산만하거나 경직되거나 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 아이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3세부터 4세까지 힘과 경쟁의 단계입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장난감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이건 내 거야, 이건 우리 집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 소유나 자기 힘을 내세워서 영역 표시를 할 때 이때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경계선은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 때를 쓸 때와 때를 쓰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별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구별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의 경계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4세부터 5세 또는 개인차에 따라서 5세부터 6세까지로 말하는데 컨선, 관심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 단계는 또래 집단이 생기면서 친구 사이에 관계가 좀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의 집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넓게 다른 아이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정점으로부터 점점 원을 그리면서 멀리 원심력을 가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처음에는 엄마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옆집 사람과 옆동 이렇게 점점 넓어집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원을 그리면서 펼쳐나가다가 이젠 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친구,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가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비교하면서 배울 때 이 아이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구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지지받기도 하고 또 반영하거나 타협하기도 하고 거절당하면서 이 아이는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나이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도 이 터치가 더 섬세해지고 운동도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격려를 받게 되면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지만 이때 친구 관계가 차단되거나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는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만약에 불구가 있거나 병약하거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와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는 외톨이가 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고립된 은둔형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도록 좋아하도록 유도하는 본능적인 그런 심리 기제가 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따라하기 또는 친구의 종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순종형의 아이가 되고 자기 의사표시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관심받기 위해서 자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상대방이 조직폭력배 또는 또 장애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기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심리 기제가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혼도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절히 또래 집단에서 수용되고 가족과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리더십과 사회적 발달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사회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되면 과잉 행동을 하거나 더 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적절한 관심을 받는 것, 그것이 애착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기 때 마지막 팁입니다. 성장 급등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장년과 같이 성심리로 분석을 할 수 있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성장 급등으로 인해서 사춘기처럼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사춘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동기 성장 급등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영양 상태가 좋고 주거 환경도 좋고 성장 배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급하게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춘기 직전에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서 다음에 사춘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찍 성적인 조숙증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조숙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차 성장의 징후들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상당히 빨리 나타나는 경우인데 여자아이의 경우 8세 때에 생리를 하거나 또 남자아이의 경우 9살 이전에 비정상적인 사춘기적 발달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조숙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조숙증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사춘기적 발달이 나타나면서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키가 작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정반대로 호르몬 분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초등학교 시절에 성조숙증에 있는지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6학년쯤 되면 아직 사춘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성장 급등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장 발달은 성격과 인성과 인격에 새롭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로 요 4학년부터 6학년 그 시기쯤 되면 성호르몬이 분비가 활발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구별 말고도 이제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어깨의 골격도 커지고 뼈도 커지고 이제 수염의 턱에 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남성으로서의 그 성징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들은 또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얼굴도 좀 달라지고 엉덩이도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생리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변화를 급격히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장 급등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사춘기냐? 무조건 사춘기라고 몰고 가면서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잘못될 때마다 사춘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춘기 때 아이, 특히 전 사춘기 성장 급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멀리 이런 말입니다. 마음은 가까이 두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간섭은 덜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이제 성장이 더 급등하기 때문에 그때 성격 심리는 다른 방법이겠지만 초등학생 때 성장 급등 시기는 잘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본격적인 사춘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 급등 시기에 지나친 체벌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언어의 폭력, 방임이나 성추행 그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인격과 성장 발육을 장애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장 결핍이나 장애는 성격과 성장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성 발달에 대단히 큰 충격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 있게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아동기의 성장 급등 시기에 약 10% 정도가 성장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활발한 것 같지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친 망상이나 과장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아직 아이들의 마음은 어리지만 몸만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은 달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관심과 지지로 격려하고 몸은 컸기 때문에 덩치만 컸다가 말하지 말고 어린이 되려는 그런 준비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격과 몸을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면서 새로운 발달 과정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잘 보듬어 주는 것이 순리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적절히 잘 키우는 것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부모가 부모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하려면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되려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도 이런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또 협력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정상적인 발육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는데 자녀들은 지금 가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하는 시간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대화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송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